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유명한 미국 교수님 강의인데, 이렇게 미국 유명한 주립대 교수님인데 이제 한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수업 시간에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상 중에 하나를 봤는데, 그날 이제 주로 이야기한 그 토픽이 한국의 이제 사교육 학원 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유학생이나 한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교수님 강의 듣는 학생들의 이제 경험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20년 가까이 학원 생활을 했지만, 야, 정말 저랬나? 나만 모르고 있었나? 싶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서울 같은 경우엔 10시면 학원 수업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법으로. 그 이후에는 수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유학생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수업이 끝나고도 이제 장소를 이동해 가지고 새벽 1, 2시까지도 수업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야, 정말 네, 저는 학원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어쨌든 거짓말 하겠습니까?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면 장소를 이동해서 또 계속 수업을 하고 새벽 1, 2시까지 그렇게 수업을 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이 저녁 10시까지로 이렇게 규제되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수업을 하는 학원도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정도인가?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며칠 전에 본 영상 중에 그 영국의 웨일즈 그 고등학생 3명이 이제 한국 고등학교를 짧은 기간 동안 한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이제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체험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학생들이 참여한 학교가 다 강남 지역의 학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남 지역의 학생들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공부를 하루에, 물론 이제 학교 수업 포함이겠지만 14시간, 15시간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있는 시간 포함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아니면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다큐멘터리에서 그 학생들이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정말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인 것 같고, 그만큼 성적도 좋은 학생들이었고요. 지금 영국 학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영국 학생들이 그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로 이제 이런 체험학습을 오면서 그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담기잖아요, 다큐멘터리에. 와, 정말 한국 학생들 공부를 엄청 하는구나. 물론 알고 있죠. 공부 많이 한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말이 그렇지 1학년 때부터, 적어도 고1 때부터 고3까지 수능 보는 그 11월까지 거의 2년 반에 달하는 시간을, 만 2년 반에 달하는 시간을 그 기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학교를 가는, 이거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 아닌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또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 7일이잖아요. 주 7일을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는 거. 정말 그 영어권 국가 학생들 입장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와, 그렇게 공부해서 모두 결과가 좋으면
참 괜찮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꼭 맞는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 가족도 이렇게 지금 말레이시아에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저희도 만약에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한국에서 했다면 별반 다른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제가 아이한테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란 말을 안 하는 아빠였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게, 공부를 아예 안 할 거면 모르지만 그래도 목표가 있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고, 분명히 한국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고, 아마 저희도 한국에 있었다면 중학교 때는 보내지 않았던 그런 다수의 학원들이나 이런 뭔가의 그런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이니까 뭐 피할 수만은 없겠죠. 계속 내 아이만 뭐 안 보내, 내 아이만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적어도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아니라면 아이도 욕심이 있고 하다 보면 자기 혼자서 힘으로만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런 입시 환경에서요. 그렇다면 어쨌든 제가 원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환경이고, 그런 환경이 저희 가족에게도 똑같은 상황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곳 말레이시아에 와 있는 게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그런 정말로 힘든 과정이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학교 공부 포함, 학원 공부 포함 14시간, 15시간 공부하는 게, 그거를 2년 반 지속해서 나간다는 게 누구한테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한 과정은 아니죠. 그거에 만약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은 정말 아주 소수겠죠. 제 아이도 그런 과정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이도 이제 그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자기의 한국 친구들하고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내 한국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도 이곳 말레이시아 학교 생활에 만족합니다. 처음엔 말레이시아 왜 가냐고 했었는데 와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걸 보니까 당연히 아빠로서 저도 기분이 좋죠. 여기 와서 만약에 아이가 힘들어하고 이곳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빠로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오자구에서 이 말레이시아에 왔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 만족스러워하니까, 특히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즐겁게 생활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그거에 있어서 만족하고 만족스럽고, 그거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온 거니까 또 저희가 온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결과로든 보상받을 수 있는 좀 그런 구조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내가 정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에 대학이나 전공에 근접하지 못했을 때, 분명히 그 공부한 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노력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과정에서 좌절감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좌절감을 또 더한 동기부여로 이용해서 더 잘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입시 구조 속에서, 치열한 입시 구조 속에서 좌절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늘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꼭 내 자녀가 아니라도 한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걸 저도 현장에서 봤고, 오랜 기간 현장에서 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다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이 늘 안타까웠거든요. 지금도 안타깝고요. 꼭 내 자녀가 아니라도 그런 걸 계속 보게 되면 안타깝습니다. 다 잘 되면 좋은데 어떻게 다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2호선 대학의 정원이라는 것도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치르는 그 전체 학생 수 중에 어떻게 보면 뭐 10% 남짓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머지 90%, 물론 나머지 90%가 다 열심히 합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 뭐 하위 50%는 뭐 열심히 한다는 노력이지, 솔직히 공부로서 하위 50%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떤 구조에서나. 그랬을 때 적어도 2분의 1의 학생들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뭐 학원도 다니고, 독서실도 다니고, 뭐 과외도 듣고, 어떻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뭐 인강도 듣고 뭐든 해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겠죠, 실제로. 근데 실제로 이런 입시 체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시 체계에서 그 혜택을 받는, 소위 말해서 그 단맛을 보는 학생들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어쨌든. 그럼 그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물론 살겠죠. 뭐 좋은 대학 못 간다고 해서 뭐 한국에서 인생이 끝납니까?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은 그런 어느 대학 나왔어, 이거 굉장히 사회생활할 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뭐 이제는 대학 이름이 간판이 의미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다면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급의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런 경쟁 구조에서 내가 그 인원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거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외국에서는 어쨌든 기회가 좀 더 다양한 게 사실입니다. 한국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한국 학생들이 해외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경제력이 이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공부시키는 것보다. 물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런 경제적인 지출도 많이 달라지겠죠. 뭐 돈이야 쓰면 한이 있겠습니까? 학비도, 국제학교도 정말 비싼 학교 많이 있습니다. 꼭 이건 말레이시아만이 아니라도 유럽에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인터내셔널 스쿨 중에서는 학비가 7, 8천만 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데는 없겠습니까? 미국의 보딩 스쿨들만 해도 정말 학비가 비싸잖아요. 뭐 1억 가까이 되는 데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렇게 부자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가성비 있고 저렴한 그런 조기 유학과 국제학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제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국제학교만 해도 한국에서 영어 수학 학원 다니는 비용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은 굉장히 우수한 학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냐? 뭐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뭔가 경중을 따져가지고 더 우선시되는 거를 고려했을 때 무조건 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내 아이를 유학시킬 수 없어.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은 그 한국 학생들의 그 엄청난 공부량에 비해서 좀 기회가 굉장히 적다는 거, 한국 내에서는. 그런 점이 늘 마음에 걸리는,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